네,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4년, 구형량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구형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이나 혹은 구조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였다라는 평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2년을 구형을 했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로비 관련 의혹 이와 관련돼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이 통일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2년, 총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통일교 2인자로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을 해서 이 권성동 의원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이 권력 핵심과 결탁을 해서 공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제 법정형의 최대치를 구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뭐 별도로 특검의 그런 설명은 없긴 하지만 일단 사안을 봤을 때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개인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통일교의 이익을 위해서 또 통일교의 지시 하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고려를 해서 총 4년의 구형을 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고가 다음 달 28일로 잡혔잖아요.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구형은 합계 4년이긴 합니다만 실제 선고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또 횡령 문제 모두 유죄가 된다면 일단 실형은 사실상 불가피하지 않나. 다만 이 4년 전체를 인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보다 절반에서 2년 혹은 3년 정도의 선고가 실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통일교의 2인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에는 청탁의 목적 자체가 이 개인적인 사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역시 고려를 한다면은 그 정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만약 일부라도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형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재판에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점이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앞서 5일 재판에서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혹은 지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서 상당히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또한 특검 과정에서 현 정부급 인사 4명과 접촉을 했고 또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진술이 된 것으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후 진술에서 과연 이 실명 폭로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이제 최대 관심사였고 일부 보도에서는 관련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실명을 밝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그런 보도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방청객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대거 몰렸었고 법원에서는 추가로 30석 규모에 해당하는 중개 법정을 설치를 하면서 재판이 10분 정도 지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이제 최종 진술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교단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최근 교단의 태도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와 같은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교단의 지시에 따라서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한다. 다만 그럼에도 교단과 무단한 사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명 언급 없이 최종적인 진술이 마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좀 말을 아낀 이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실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실명 거론을 고민을 하고 또 입장문까지도 써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깊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그런 종교 법인은 해산을 검토해야 된다. 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자기 자백과도 같은 그런 폭로가 이 재판에서 진행됐을 때 결국에는 지금 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수사나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조사, 그러니까 자신이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조사가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계산까지도 있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1심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해서 최대한 재판부 앞에서는 이 파장이 큰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자세를 낮추는 그런 발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두 종합돼서 결국에는 자신의 현재 재판 그리고 향후의 그런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 끝에 이 정도의 진술로 맞춰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말을 아꼈지만 정치인들의 실명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진술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로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일단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에 의하면은 전재수 장관에게 3천에서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했고 명품 시계도 2점을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을 처음 건네주려 했을 때는 거절을 했지만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하니 금품을 받아갔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천정군 방문이라든가 혹은 부산 오지구 행사에 참석, 그밖에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현안을 청탁할 목적이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 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의 신빙성은 현재로서는 결코 낮다라고는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일단 입장을 표시한 인사들은 모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 측에서는 의혹들 중 하나도 사실인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동영 장관 측에서도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없고 금품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측에서도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또 김규환 전 의원 측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졌다는 쪽 입장 그리고 이 받았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쪽이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이 조사는 결국 진실 게임에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그런 내용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이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렸죠.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상당히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팀에서 이 접한 이 통일교 관련된 진술 조서라든가 녹취 혹은 그 밖의 문건 기록 검토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는 윤영호 전 장관이나 혹은 통일교 간부의 그런 진술 그리고 내부 문건 혹은 계좌 흐름 등을 교차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 이제 각종 천정궁이나 혹은 기타 행사에 참석한 기록이라든가 혹은 숙박이나 후원 내역 등을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들이 확인되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혹은 피의자로서 이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들마다 시효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임박한 사안들부터 먼저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그런 의혹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결국엔 전재수 장관에 대한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어떤 죄목을 의유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조금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러니까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거나 혹은 최소한 임박한 사안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뇌물과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로 의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금품 액수에 따라서는 최대 15년까지 공소시효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팀이 해당 건들에 대해서 정치자금 위반으로 볼지 혹은 뇌물죄로 볼지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